나는 왜 이런 성격이지? 왜 이렇게 자의식 과잉이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고민을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표 아지트입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후보가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여드름에 모낭염에 알러지에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피부가 잠깐 좋아졌을 때 저번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민함과 멘탈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겹치는 부분이 이러하고 예민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책. 그런데 혼자 실천하긴 어려우니까 워크숍을 열었으니 관심 있으면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약팔이세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아주. 네 맞습니다. 아주 그냥 긁혀가지고.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만 예민한 사람들에게 왜 이런 방법이 필요한지 정확히 얘기하진 않은 것 같아서 쌩얼이지만 급하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지금 마음이 힘든지,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싹 다 말해볼게요. 우선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의 특징은 대략 이럴 것 같아요. 감정기복이 심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예민하거나 내가 자의식 과잉인 것 같다 고치고 싶거나 MBTI로 따지면 뭐 인프P, 인프제 이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나 자신을 알고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이런 나의 문제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거든요. 루트가 있어요. 일단 나는 왜 이런 성격이지? 나는 왜 이렇게 자의식 과잉이지? 이런 고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아이고 정말 힘들었겠다 라고 얘기해주는 건 정말 극소수예요. 그렇게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운에 감사하세요. 하지만 대부분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야, 왜 그런 고민을 하냐? 한가하냐? 너 그런 멘탈로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심하면 야, 세상은 전쟁터야.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라.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 들어요. 주변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는 그런 고민을 한다. 생각의 흐름상 내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는 루트를 타요. 그럼 또 난 왜 이러지? 한심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하지만 주변 사람 중에 공감해주는 사람은 없으니 유튜브 영상을 찾거나 책을 파기 시작합니다. 전 실제로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서 평생 심리서 자기계발서를 거의 100권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왜냐? 우리가 찾는 책 키워드가 다 이런 식이거든요. 소심함을 극복하는 법, 자의식 과잉에서 벗어나는 법, 또는 뭐 유튜브 영상에서 기 세지는 법,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법, 뭐 이런 영상을 찾아서 보죠. 그리고 보통 그런 책이나 영상에선 당신은 자의식 과잉 상태입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런 멘탈에서 벗어나세요. 아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자료를 찾았는데 너가 문제라는 얘기가 훨씬 많아요. 이건 내 주변 사람들과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도 책은 읽고 영상을 보니까 약간 머리만 비대해지는 느낌? 생각이 오히려 더 많아지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깊은 감정과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분들이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걸 아니라는 건 알아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도구로서 내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지금 거절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절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낙인이 찍히는 것 같고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랑 느끼는 더 강해지는 사람들은 이런 책과 영상들을 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알고 감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현실에 부딪히는 거, 행동이죠. 책 보고 영상 보며 공부하는 거, 머리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스스로 치유하는 거, 이건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행동도, 머리도 안 되면 감정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너무 억울한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아무리 머릿속에 정보를 넣고 행동해도 똑같은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감정의 해소가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나 자신을 왜 알아야 하냐면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 기질,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하물며 한낱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데 세상에 나와 100%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내 주관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나에게 맞지 않는 건 포기하거나 정리할 수가 있게 되니까. 내 마음을 수용하고 나를 알아서 나만의 기준이 생긴 상태에서 현실을 사는 것과 이렇게 하면 멘탈이 강해지는 거래. 세상은 전쟁터랬어. 이렇게 남의 기준으로 억지로 휘둘리게 사는 건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듣고 내 얘기 같다 싶으시면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의식 과잉도 조금 사그라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직접 했던 경험담입니다. 첫 번째, 성격 유형 검사 받기. MBTI가 도움이 되는 게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MBTI로만 판단하는 건 잘못이지만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겠구나 하는 그런 어느 정도 각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랑 다르구나를 알면 배려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성격 검사는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 크게 TCI 검사, 강점 검사,
HSP 검사, 그리고 애니어그램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TCI는 나의 타고난 기질을, 강점 검사는 나의 타고난 재능을, HSP 검사는 내가 예민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애니어그램은 내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다 받으면 나에 대해서 다 100%다 알았다! 이건 아니에요. 각자 세계관이 어마무시해요. 공부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4가지 검사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각이 나오고 나를 이해하면 남을 이해하기도 편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이 길어질까봐 세상이 다르진 않겠지만 꼭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2번째, 내 감정을 받아들이는 연습.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신념을 깨고 싶지만 깨지지 않는 이유. 그 뒤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칭찬일기, 모닝페이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언제든지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 모든 순간에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나를 지금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걸 뒤집기 위해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나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칭찬일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숨을 쉬어줘서 고마워.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나를 칭찬해. 아이씨 뭐야 이게. 잠깐만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평소에 남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나에게 해주는 겁니다. 처음엔 당연히 안 돼요. 이게 나 자신을 칭찬하다가 나르시스트 되면 어떡하지? 자의식 과잉 되면 어떡하지? 그럴 리가 없어요. 워낙 기본값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내 기준 긍정적으로 가봤자 남들 중간 정도고요. 오히려 내 탓이야, 난 나빴어 라고 내 생각에만 빠지는 게 자의식 과잉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칭찬일기가 너무 어렵다 하면 쓸 수 있는 게 모닝페이지입니다. 일어나서 의식과 무의식이 구분이 안 갈 때 노트나 컴퓨터에 피 갈기듯이 생각나는 대로 미친 듯이 적어나가는 게 모닝페이지인데요. 보통 노트 3장 정도는 써야 내 마음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저는 컴퓨터로 하는데 그게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보지 않고 숙성시키듯이 몇 개월 뒤에 다시 보면 내 일정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부모님에 관한 원망이 크구나. 내가 일에 대한 성취 욕구가 크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런 전체적인 패턴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감정과 신념을 잘 모르겠다면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칭찬일기, 모닝페이지 혼자서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마음먹어도 마음이 안 바뀐다. 그러면 상담 무조건 추천드려요. 나에게 맞는 상담을 찾는 게 중요한데 저는 심리상담 센터에도 다녔고 EFT 상담을 받기도 했거든요. 약간 병원과 한의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심리상담은 건강한 자아상을 만드는 게 목표고 EFT 상담은 내 감정을 수용해주는 게 주가 되기 때문에 목적이 아예 다르다고 저는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EFT 상담이 저에겐 더 잘 맞았는데 둘 중에 끌리는 곳에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번째, 몸을 관찰하고 움직이기. 내가 감정적으로 취약한 사람임을 알고 감정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이번까지만 해도 상당히 건강해지거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채우고 싶다면 운동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성향이시라면 몸을 관찰한다? 휴식을 취한다? 귀찮기도 하고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역설적으로 저희같이 감수성에 예민한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감정에 빠지게 되면 생각에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끊어져야 돼요. 이 끊는 방법이 바로 운동. 하다못해 집 밖에 나와 산책을 하면 세로토닌, 아세티콜린 어쨌든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우울해질 때 산책으로 판단을 해요. 워낙 생각이 많기 때문에 새벽 보고 30분 걷고 왔을 때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생각하지 않아요. 패스. 기분이 그대로다. 그러면 그 생각의 답을 도출해내려고 노력해요. 그럼 몸을 관찰하려는 건 뭔 소리냐. 우리가 거절하고 싶은데 미안해서 거절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보통 이런 감정 느끼면 안 돼. 사람들한테 착하게 대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감정을 억압하는 경우에 이런 뒷북치는 일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화가 날 때 심장이 빨라지고 열이 오르고 이런 몸에서 오는 반응을 알아차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런 루트를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명상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몸의 반응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감각적인 부분까지 잘 다루고 싶어서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받아서 좀 우다다다 말하긴 했는데 아무튼 약팔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주변에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정말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정말 저는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워크숍을 만들었어요. 칭찬일기, 몸 감각 끼우기 그 책 하나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혼자 해라! 나를 알고 정서적으로 편안해진 상태에서 세상은 전쟁터다, 현실은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과 그냥 생판으로 그냥 그 얘기를 듣는 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예민한 사람으로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전해 나가는 모습도 앞으로의 영상에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